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월요일 위증교사 및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왔죠. 재판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연한 결과다, 여권에서는 상식 밖의 판결이다, 또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판 승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재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재판 현장, 그러니까 법원 앞에 계셨죠, 그죠? 네. 선고 직후에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의원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눈물의 굉장히 의미가 뭐였을까요? 좀 담담한 척했지만 그래도 예, 마음은 굉장히 좀 불안했고 음, 그랬는데,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음. 좀 약간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하셨어.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울컥. 그러니까 네, 어떤 재판 결과 무죄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어떤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거다. 네. 1심 지난번 선거법 판결은 사실상 무죄를 확신했는데 예상 밖의 그런 이제 선고를 받고 예, 그때는 징역형이 나왔죠. 네, 예, 그때는 정말 좀 화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음. 좀 굉장히 마음이 아주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개인적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들어가기 음. 전에도 인제 예. 말씀 나눴고 최고위에서도 비공개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음. 본인은 굉장히 담담하세요. 음. 오히려 주위에서 막 걱정하고 뭐 이러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오히려 그날 당일에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재판 관련 얘기보다 음음. 민생에 관한 얘기, 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야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음.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냥 마음이 졸여지고 음. 걱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예. 본인은 정작 음. 굉장히 담담한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 음. 끝나고 나와서도 또 들어가기 직전에도 뭐 그렇게 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음.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음. 진짜 대한민국 지도자답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11월 15일이었고 이 위증교사 재판이 11월 25일로 인제 기일이 잡혔었잖아요. 당시 인제 11월 25일로 판사가 기일을 잡은 것은 관련 1심 선고를 먼저 하기 좀 싫어서 좀 부담이 돼서, 싫다기보다는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15일 이후로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11월 25일 날 됐고, 또 11월 15일 재판 결과도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11월 25일 재판, 어제 재판에도 뭔가 판사가 형을 내릴 때 부담을 덜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재판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선거법이 먼저 음. 이렇게 결심 공판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15일 음. 인제 일정을 잡은 거고 예. 그게 인제 좀 지나서 이 위정교사 결심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15일 이후에 이후로 일정 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가요? 그런 사안이고요. 음. 그래서 뭐 거기에 뭐 판사가 어떤 뭐 그런 부담 이런 거는 그런 적용하지 않았을 게 것이다. 없었다 생각이 들고 예. 뭐 판결 부분도 이 이게 법리로서 판결을 하는 거지 음. 그게 뭐 정책적인 뭐 아니면 정치적인 음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오히려 이번 위정교사 이 법원은 어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사실관계라든지 증거관계에 대해서 음. 뭐 소송 지휘라든지 음음. 또 검찰의 이런 녹취록 예. 일방적인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공정하게 재판을 운영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음. 평소에 보여줬던 재판부라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해당 녹취록을 다 들어보자 그렇게 말했던 적도 네 있었죠? 네. 그쵸. 검찰이 사실상 30 분에 해당되는 음. 녹취록을 예. 7-8분 정도로 짜집기를 해서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런 부분을 다 쏙 빼고 예. 마치 위정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그런 음. 녹취록을 음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음. 판사가 전체 녹취록 한번 다 들어보자 해서 음. 법정에서 듣고 그 내용에 인제 이런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런 부분이 법정에 다 인제 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때 판사가 굉장히 증거 법칙에 그렇게 맞게 음.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의원님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이번 1심 판결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그 요구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국민의힘이나 여당 측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 씨의 위증은 맞는데 어떻게 위증 교사는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증언을 요청한 게 위증은 성공됐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분들도 아니고 법률가 예. 출신들이 그런 인제 주장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어. 위정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음. 위정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사한 음. 그 내용대로 음. 그 취지대로 위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 인제 인과관계인데요. 예. 이 사안은 일단 교사가 없었다. 판사가 그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예. 일단 그냥 통상적인 증언을 해 달라 그런 음. 요청에 불과한 거고 음. 방어권의 범위 내에서 한 그런 음. 인제 증언 요청이다. 예.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에 이 전화한 내용 중에 거의 12 분에 달하는 내용이 예.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음. 얘기를 해 달라. 음. 그런 취지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교사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음. 법원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지금 이번에 그 김진성 씨의 위정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음. 뭐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음. 그 실제로 그 김병량 성남시장과 음. KBS 사이에 고소 취소의 약속이 있었는가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김진성 씨가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사실상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음. 대표가 원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인제 법정에서 하다가 그게 음. 위정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 교사와 그 증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음. 거죠. 그러기 음. 때문에 이 위정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음. 교사한 것과 내용이 다르거나 교사 자체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위정 교사가 되지 않는 게 이건 법리적으로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르죠?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분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네 법조 네. 생활 20년 만에 20년 하는 동안 위증을 자백했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건 난 처음 봤다. 녹음 파일까지 있는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상급심을 염두에 두고 그 사법 시스템에서 바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또 낙관을 하는 전망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반론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그 논리가 틀렸다는 틀리다. 거죠. 지금 위증과 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분들의 얘기는 아하. 그거는 무시하고 단지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음. 위정 교사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는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교사한 내용과 위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 자체가 아하. 아니라 증언의 요청이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위정죄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음. 위정 교사가 안 되냐. 이 답은 음. 그거는 법리적으로 볼 때 충분히 위정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교사와의 인과관계였거나 교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한 건 맞는데 그 위증은 위증 교사로 인해서 발생한 위증은 아니다라는 네. 법원의 판단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김진성 씨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위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검찰과 이 인제 관계에서 이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건의 예. 공범에 해당하는 예. 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공범의 다른 이제 한 분은
수사를 받고 음.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같은 공범인 김진성 씨는 검찰이 음.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아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지금 위정교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제 위정을 인정해라 이래서 처음에는 부인하던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위정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일종의 해유나 그런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상 공범인데 똑같은 공범은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예. 같은 공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위정교사의 이 위정범으로서 계속 이 기소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모종의 이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가 있지 네, 그런 게 않았겠느냐 있지 않았느냐 하는 라는 게 이제 의혹이 지금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재판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지만 지난 15일의 재판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이제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 2심에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2심에서 뭔가 다 뒤집을 만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거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선거법 사건도 예. 우리 이제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판단하기는 뭐 저도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무죄 법리를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좀 검찰의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진 10명의 단체 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마치 골프를 친 한 팀처럼 이렇게 만든 예. 국민의힘 의원의 그 사진 예.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10명 사진인데 4명으로 조작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예. 그게 법원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예. 판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유추 해석을 한 그런 부분이라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2심에 가서는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백현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토부. 예. 네, 국토부가 이 이제 압박이나 협박이 있어서 그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사실관계 확정을 했는데 예. 실제 발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 국토부 쪽에서 의무 조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용도 변경을 해주라는 그런 협박과 압박이 있어서 직무유기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예.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용도 변경 안 해주다가 그 5개 공공기관 부지 중에 하나인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법률을 적시하면서 이 법률에 따르면 이거는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내서 그는 법률상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2가지 발언을 합니다. 이것을 법원에서는 짜집기를 해서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겠죠. 예. 짜집기를 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사실관계를 확정시켜서 허구의 새로운 사실을 창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 오인과 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그런 판결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가 협박이 사실상 존재했다. 예. 이번에 이제 공문이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국토부나 총리실에서 이 용도 변경 안 해주면 공무원들 문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들이 그때 많이 왔습니다. 예. 그런 걸 볼 때 누구라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면 압박이나 그런 협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2심에 가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난 15일에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직후에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 골자가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리자 뭐 이런 것이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거법 내용을 두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재판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한동훈 대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 사법 법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통과해서 것이다. 뭐 면소 판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지금 이제 민주당 음. 박희승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 22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음. 이후부터 이 직후에 바로 이 음. 법을 준비를 하셨다고 예.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뭐 법제처 뭐 우리 국회 내에 인제 음. 법안 심사나 뭐 이런 거 음. 절차를 거치면서 음. 시간이 많이 인제 걸려 가지고 네. 이번에 인제 그 법이 발의가 됐는데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음. 판결 후에 발의가 돼서 우연히 시간이 시기적으로 겹친 그렇게 것이다. 겹친 우연히. 거지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 아니고 또 그 법의 부칙에 보면 이 법의 적용은 이 음. 법이 발의가 된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법 개정 이 사안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오늘 인제 그 거부권 행사가 됐고 이제 재포결로 가야 되는데 재포결 일정이 28 일로 예정됐다가 이제 다음 달 10 일로 연기가 됐네요. 네. 왜 연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인제 오기 직전에 예. 우리 원내대표랑 국회의장 간의 그 음. 의사 진행 음. 일정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결정이 돼서 좀 전에 인제 12월 10 일로 연기가 핫하게 됐다 예. 이런 뉴스가 인제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저도 인제 그 얘기를 듣고 진행 내용을 인제 듣다가 이렇게 왔었는데요. 예.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음. 일단은 오늘 좀 거부권이 행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사실 음. 그전에 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오늘 인제 거부권이 통과됐고 그리고 28 일은 인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지금 재의결해서 그 반드시 거부권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예, 그쵸. 지금 28 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상 한 이틀 남았기 때문에. 네, 그 통과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시간을 좀 더 벌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설득도 하실 예정입니까? 예, 설득이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2주의 시간 이런 동안. 현실적인 좀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바로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바로 이렇게 또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는 것은 예. 뭐 좀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도 좀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을 보고 인제 '이탈표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의혹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한동훈 대표를 향한 그 검찰의 칼끝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친한계든 친윤계든 다 무조건 안 할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던데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만 예. 이 사안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뭐 탈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어디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제1의 원인이 김건희 네. 여사 문제잖아요. 예예. 그랬을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이 10일 한 2-3일 정도 예, 기간 한 2주. 동안 예. 예, 그런 인제 뭐 그 사이에 뭐 많은 것이 또 변화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래서 상황이 특검을 같이 올 하자라는 수 있지 말씀인데. 않을까. 예, 그래서 특검을 통과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국민의힘 쪽에 또 동조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금 이제 서울신문에 단독 보도 나온 내용은 국민의힘이 이제 표결시에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두 차례 재의결에서 최소 4표까지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이탈을.
다만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제 당 안팎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표결 시에 기표소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가능한가요? 아직 검토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재석을 이제 하게 되면 음. 재석의 3분의 2 2. 네. 그래서 그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 또 재의결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러니까 들어오고 뭐 표결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표도 못 하게. 방법도 예. 예.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의 꼼수를 쓰는 것은 아.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그렇게 표결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논의 자체가 뭐랄까요? 어떤 재표결에 있어서 연장됐을 경우 10일까지 연장됐을 경우 이탈표가 많을 것을 염려하는 국민의 내부 시각도 그렇죠. 있다고 볼 수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표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예. 결과를 자기들도 자신을 못한다 이런 이제 그런 불안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의원 명패랑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는 안 가고 네.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안 이런 것까지 논의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이게 가능할까요? 없으면 근데 얼마나 실제로 자신이 가능한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장외 집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석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의 장외 집회 전혀 두렵지 않다. 혹은 뭐 위협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 오셨는지 그 현장을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1회 집회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민주당만의 집회로 전국에서 민주당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총집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추산에 약 30만 명 모였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열린 거는 한 20만 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숫자는 물론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두 번째 집회는 수도권만 집결을 한 거였어요. 아하. 전국에 동원령이 없었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20만이 결코 작은 숫자다 보기 어렵고 그 이후의 집회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주장하는 숫자가 줄고 열기가 죽는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